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노인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강도렬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10%? 20%?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냥 아예 그냥 자죠. 네, 이게 습관화돼 버리고.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강도렬 선생님의 영어 수업 시간에는 자도 내버려 두시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착화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파요. 강도렬 선생님 수업이 기다려진다. 강도렬 선생님 수업은 들어야 한다.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생 동물을 가려고 하지 않는데. 하지만 요즘 선생님은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생 동물 보면 그 야생 동물이 보링 뭐 하고요? 지루하고 학생들하고 일을 했대요. 수업에 관심이 없는 듯한 아이들. 대상자를 노출했네. 천천히 한번 봅시다. 플리트 러닝은요 허락한대요. 난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졸기 시작합니다. 중요하다는 장소를 얘기하지 학습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학생이 선택을 점점 더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한번 보시죠. 얘들아 고개 들어봐라. 고개 들어보세요. 재서야 고개 들어라. 재서야 고개 들어라. 네, 101쪽 하고 있어요. 얘들아 나쁜 놈. 자는 아이들을 두고 선생님 혼자 고군분투 중입니다. 야생 동물이 여러분들처럼 못생겼어요, 그죠? 여러분들처럼 못생기고 여러분들처럼 재미없고. 농담이라도 하면 좀 달라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수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상적이기로 하면 여러분들한테 여자친구 안 생기잖아요, 그죠? 자, 농담이고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칩시다. 자, 대구에서 선생님의 짓궂은 농담에도 아이들은 깨어날 줄 모릅니다. 어디 가면 좋을까요? 혼자 수업을 해야 하는 선생님도 관심이 없단다. 쏟아지는 잠을 참기 힘든 아이들도 이 수업이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조상으로도 대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수업은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 친구 어쩌면 좋을까요? 쟤 누구니? 동서가 방송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 안 해도 된다. 카메라가 있어도 졸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듣고 싶으면 듣고 뭐 듣기 싫으면 안 듣고 그냥 자고 미안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분위기를 방해한다든지 학습본이나? 예, 저 주변 애들도 자는 애들도 몇몇 있어서 예, 저만 자는 게 아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려 노력하는 강도열 선생님. 방송반 지도도 맡고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몇 번 실수를 했죠, 참. 교실 밖에서 아이들의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하더라고 싶었는데. 수업 시간만 되면 왜 잠드는 교실이 되는지 선생님은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교무실까지의 거리, 물리적 거리는 똑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방송에서 이 학생들을 촬영해 주세요라고 했던 반들을 들어올 때는 정말 그 거리가 멀어요. 교무실에서 이때까지. 그 다음에 크게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오죠.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학생들한테 화내지 말자. 다시 강도열 선생님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100쪽에서는요 주된 토픽 월드가 나와요. 토픽 월드가 뭐죠? 다르다는 거예요. 슬랭이 사용. 선생님은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아이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요거 해야 되네. 여기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수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Same as usual, please. 빨리 들어오세요. 왜 이래? 대체 누가 온 걸까요? 너 어디 갔다 오니? 은행? 선생님 말문을 막히게 하는 당당한 지각생까지 등장했습니다. 별 달았다 하잖아요. 졸리면 잠을 자고 아무렇게나 지각을 하는 교실의 풍경. 대구에만 있는 좀
아이들에겐 별일 아닌 일이 돼버린 걸까요? 준영 오늘 수업 들었어? 아니요. 왜 안 들었어? 원래 평소에도 자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대로 계속 앉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좋겠어? 참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로 좀 안타깝죠.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데. 근데 나의 역할은 어디까지고 내가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되는가 많이 고민이 돼요, 사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 시간입니다. 올해 27년차 김정수 선생님. 칠판 한가득 판서를 하며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15년부터 1887년까지 점령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밀려오는 졸음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개혁을 추구했다. 맞들인 1번 이 표현이 나오네요. 고개 들고 졸립지. 밥 먹고 나니까 많이들 졸립지. 자, 한번 읽어보자. 선생님이 깨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시 잠에 빠져듭니다. 잘 안 좋아하는 과목이나 관심 없는 것들은 거의 자거든요. 솔직히 조금 많이 죄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니까 수업에 대한 예의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너무 졸려서요. 참을 수가 없어요. 현실로서는 중요 과목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차피 암기 과목인데 그냥 집 가서 따로 공부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되게 수업 시간에 대충 들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듣게 돼서 입시에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외면받는 수업. 선생님은 지금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한국사 시간엔 수능에 필요한 것만 가르쳐달라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뭐 이렇게 깊게 배울 필요가 있나요? 내지는 이런 거 수능에는 안 나오잖아요 라든지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뭐 어렵게 배울 필요 있나요? 라는 이런 질문도 받고 실제 또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된 걸까요? 학생들은 입시에 중요하지 않은 과목을 왜 열심히 들어야 하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과목이 자기가 이제 뭐 수능 과목이 아니라거나 또는 뭐 나는 내신은 포기하고 수능으로만 가겠다 이런 학생들이 일부가 있고 또 일부 학생들은 무력한 학생들이죠. 어차피 참여해도 모르고 또 그 학생들은 이번 게임은 졌다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정원 선생님. 지금 학생들은 교실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선생님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 선생님은 수업 시간마다 동영상 자료를 직접 만들어 별도의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잠자는 교실의 풍경을 바꿔보려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왜 안 듣냐, 안 듣는 친구가 있으면은 왜 안 듣는지 그거를 한번 물어봤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재미가 없어서였습니다. 예. 좀 진짜 이거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 그런 영상을 찾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찾고 그다음에 교과서 내용 요약 정리한 거를 한 10분 남짓 10분 안쪽에 동영상 강의를 좀 직접 만들어서 인터넷에다가 올리고 그거를 보고 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수업 시간에 틀어주고 부연 설명과 조금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정도로 끝내고
선생님은 수업 중 직접 강의를 하기보다 자신의 강의 동영상을 주로 보여줍니다.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공부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인데요. 막상 아이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지 않고 아예 엎드려 자는 친구도 있습니다. 선웅이 뒤로 나가라. 집에 전화해야 되겠어. 계속 잡으면은. 선생님의 지적에 학생은 아무 말 없이 뒤로 나가는데요. 서 있어도 자꾸만 눈이 감깁니다. 한편으로는 또 화도 납니다. 예, 진짜 그래도 나름 그래도 제가 노력이 안 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좀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저도 사람인데 항상 갈등입니다. 항상 오늘만 해도 몇 번의 갈등이 있었고, 예. 매 수업 때마다 최소 한 두 번 이상은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나 가만히 놔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훈이에게 학교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까비. 지금. 선훈이는 집에 오면 밤새 컴퓨터 앞을 지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고 게임한 영상을 편집해서 개인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공부 말고도 다른 길로도 먹고 살 방법은 많다고 생각해서 유튜브 보면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서 영상을 편집해서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방송을 하는 영상 편집자가 되는 것이 선훈이의 꿈입니다. 학교 공부를 하지 않아도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 수업을 들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해도 뭔가 성취감이 없어서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선훈이한테 수업 시간은 어떤 의미예요? 수업 시간은 말은 수업하는 시간이지만 저한테는 자는 시간이죠. 수업의 의미를 못 찾겠다는 아이들. 교실은 점점 잠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왜 이렇게 교실을 외면하게 된 걸까요? 물리교사 박재경 선생님의 수업을 들여다봤습니다. 공유결합이란 걸 열심히 판서를 하며 내용을 설명하는 선생님. 규칙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얘네 둘이 90도로 이루면서 이렇게 퍼져나간다. 과장된 몸짓으로 시선을 끌어보려는데 아이들은 점점 잠에 빠져듭니다. 방향으로 생겨요. 이따만큼 생겨요. 벌써 졸리고 있다. 그게 바로 선생님이 직접 다가가 조는 학생을 깨웁니다. 한 개 하지만 수업이 진행되면 다시 아이들은 졸기 시작합니다. 2번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 이렇게 수업을 듣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여기 위에다가 학원에서 이미 들었던 내용이라서 다 아는 내용? 네, 그냥 학원에서 배우면 그냥 학교에 있는 내용 다 안다고 보면 돼요. 근데 학원에서 하다 보면 얘기하면서 물어보는 거 계속 물어볼 수 있어서 학교보단 학원이 잘 된 것 같긴 해요. 그럼 학교는 왜 다니고?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사회생활 같이 배우고 그런 것 같은데.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공부를 다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잘 수 있다는 아이들. 학원 다니잖아. 학원이요, 다 다니죠. 다 다니고 있고. 그러면 학원에서는 자? 졸려도 잘 안 자죠. 학원 가서 수업 듣고 하지. 학교에서 수업 안 듣고 그냥 놀고. 그냥 학원에서 예습 나가고 학교에서 그거를 개념 같은 걸 복습하는 그런 용도로 듣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학원을 풀 가동시키고 나의 맞춤형 수업을 한 12시간 정도 풀 가동을 시킨다면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더 학교 오는 것보다 훨씬 큰 이득이긴 하죠.
아이들이 교실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잃고 의욕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교실에서 선생님도 사라져갑니다.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의 학교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박재경 선생님은 좋은 수업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는 학생을 볼 때마다 어떻게든 깨워보려 했습니다. 했는데 일어나는 듯 하더니 금세 다시 잠이 듭니다. 얘가 떨어지는데 속도가 달라질까? 달라질 게 없지. 그냥 관은 관인데. 선생님은 자꾸 마음이 쓰입니다. 이거 벌써 네 혼자서 이만큼 풀고 있는 거야? 어? 인강 들으면서 풀고 있어? 인강 뭐 듣는데? 인강은 뭐 듣는데? 그걸 빼야지 잘 들리지, 그 말이. 인강은 뭐 듣는데? 그러니까 2학기 때 보충 안 할 거잖아. 어? 근데 쌤한테 허락 맡았나? 야, 네가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수업 시간엔 잠을 자고 공부는 인터넷 강의로 한다는 학생.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내신 성적을 거의 생각을 안 해? 니한테 필요성이 별로 없어? 저 시간표에다가 자동 안 지우는 시간 동그라미 해놓거든요. 그 시간 저는 그 자는 것 자체를 플러스로 생각하고 잘 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알고 자는 거지. 아, 자는 게 플러스다. 체력을 보충할 수 있어서 어차피 밤에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체크해 놓은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쯤 돼? 그러면 7시간 중에서 한 하루 3-4시간 정도는 잘 시간이 있었어요. 자는 시간이 있었어? 그럼 그 시간에 주로 자고? 그럼 깨 있는 시간은 못 때리고 있어. 그냥 문제 풀고 그냥 이게 문제는 오로지 그러면 수능을 위한 문제. 그냥 수능을 잘 쳐서 이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겠다. 학생의 솔직한 고백에 선생님은 착잡한 마음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학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수업을 듣지 않는 것도,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것도 학생들의 전략이 된 듯한 지금의 교실. 두 선생님이 마주 앉았습니다.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정말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학교는 오고 싶은 애들만 왔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그것도 있지. 지난주에 우리 반에 어떤 애는 포커를 치고 있더만. 왜 쳤니? 그러니까 학교가 재미가 없대. 그냥 이런 거라도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린대. 재미없지. 재미없지. 그 딱딱한 책상에 앉아가지고. 문제 성적이 잘 나와. 모의고사 성적이 엄청 잘 나와. 근데 내신은 형편없어. 왜? 수행평가는 하나도 안 그렇지. 넣고. 귀찮으니까. 학교에서 배우겠다는 학교에서에 대한 어떤 동기 전혀 없는. 나는 요새 제일 큰 이제 고민?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수업이 언제까지 얘들한테 먹힐까? 근데 이게 안 쉬워. 어느 일개 교사인 1인이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얘네들이 자는 이유는 내 수업이 재미없기 때문이다. 내가 수업을 이 친구들이 원하는 수업을 설계하지 못했고 이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못 바꿔서 그렇고 옛날 방식만 고집해서라고 그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 지금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걸까? 선생님들은 작은 실마리라도 찾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수업 내용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을 충실하게 하는 게 학교의 역할이고 그런 마련을 해주는 장이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석차 등급, 그러니까 학생들 성적을 내주는 곳은 학원이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이분화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수업에서 너가 정말 얻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을까? 그랬을 때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과정에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게 꼭 물리의 지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이더라도 네가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선생님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노력 함께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구나 라는 학생들의 생각의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이제 무기력한 교실의 풍경을 바꿔보려 합니다. 그 첫걸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근본 원인으로 입시 중심의 교육 제도를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잠자는 교실을 바꾸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수업 방식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학습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은 교사의 책임도 있지만 넓게 보면 교사와 평가 제도와 학교를 보는 사회 구조가 다 맞물려 있는 것이죠. 교사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 그건 전제하지만 여전히 교사가 노력하거나 교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고통스럽지만 모든 학생들의 학습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마음이 우선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 마음이 바뀌면 그 다음에